항상 좋은 정보로 찾아오는 슬기롭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국민연금 납부 의무 끝났으니까 이제 받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법적으로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납부 의무는 끝납니다. 하지만 60세에 납부가 끝났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65세에 연금 받기 시작하면 그때 후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아, 그때 조금만 더 냈으면 지금 매달 20만 원은 더 받았을 텐데. 이게 바로 국민연금공단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후회입니다. 국민연금공단 2024년 상담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수급자 중 약 38%가 60세 이후에도 더 낼 수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4명이 제도 자체를 몰랐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알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다가 결국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이 제도는 소급이 안 됩니다. 지금 62세인데 60세 때부터 2년간 못 낸 거 나중에 몰아서 낼 수 없습니다. 그달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영영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60세가 넘으신 분들, 특히 아직 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끊으면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5년 후에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덜 받는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3조에 명시된 공식 제도이고 1988년 국민연금 시작과 동시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좀 헷갈립니다. 임의가입이라는 제도도 있고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도 있거든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없거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본인이 원해서 가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이거나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에 스스로 들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임의가입입니다. 반면에 임의계속가입은 이미 60세가 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60세까지는 의무가입자였는데 60세가 넘어서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계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임의가입, 60세 이상 연금 받기 전까지는 임의계속가입. 그럼 이 제도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아직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본인이 희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이 희망이라는 부분입니다.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입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납부 의무가 끝난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공단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 개시 전까지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은 만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니까 60세부터 65세 전까지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5년생은 만 63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니까 60세부터 63세 전까지입니다. 본인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니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소급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62세인데 60세 때부터 2년간 못 낸 거 나중에 한꺼번에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신청한 달부터 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에 62세가 된 분이 오늘 신청하면 2026년 1월분부터만 납부가 시작됩니다. 60세였던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2년간의 기간은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게 추후납부 제도와 다른 점입니다. 추후납부는 60세 이전에 못 낸 기간을 나중에 소급해서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의 계속 가입은 소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60세 이후는 납부 의무가 없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의무가 없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시점부터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빨리 아는 게 중요합니다. 60세 딱 넘자마자 알고 바로 신청하는 사람과 63세에 알고 신청하는 사람은 이미 3년 차이가 납니다. 그 3년 동안 낼 수 있었던 보험료, 그 기간 동안 쌓였을 연금액,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제도를 신청하면 무조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나요? 그 판단을 하려면 먼저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는 사람과 소득이 없는 사람,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득이 없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60세에 퇴직했고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본인이 보험료를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임의 계속 가입자는 기준 소득원액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기준 소득원액 최저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최고 금액은 617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실제 납부할 보험료가 나옵니다. 100만 원을 선택하면 월 9만 원, 200만 원을 선택하면 월 18만 원, 300만 원을 선택하면 월 27만 원, 이런 식입니다. 최고 금액인 617만 원을 선택하면 월 55만 5,300원을 내야 합니다. 본인이 부담 가능한 금액에 맞춰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했다고 해서 계속 그 금액으로 고정되는 건 아닙니다. 기준 소득원액은 연 1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100만 원으로 냈다가 내년에는 200만 원으로 올릴 수도 있고 반대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60세가 넘었는데도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거나 자영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금액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자동 산정됩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업장 가입자는 소득원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60세 이전에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면 보험료는 27만 원인데 회사가 13만 5천 원, 본인이 13만 5천 원 이렇게 나눠서 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60세 이후에는 국민연금법상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장 가입자에 대해서만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합니다. 60세 이후 임의 계속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본인이 9%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면 60세 전에는 13만 5천 원만 냈지만 60세 후에는 27만 원 전부를 본인이 내야 합니다. 그럼 회사가 절반을 내주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닙니다.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직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주면 그 금액만큼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법정 의무 부담분의 하나입니다. 60세 이후 임의 계속 가입 보험료는 법정 의무가 아니니까 회사가 내줘도 손금 인정이 안 됩니다. 세금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회사 돈으로 직원 복지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는 60세 이후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소득이 있는데도 적게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자동 산정됩니다. 본인이 금액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단, 임의 계속 가입 자체를 안 할 수는 있습니다. 아예 신청을 안 하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됩니다. 하지만 일단 신청을 하면 소득이 있는 이상
그 소득의 9%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계속 직장을 다니는 경우 소득이 변동되면 보험료도 자동으로 변동됩니다. 예를 들어 60세에는 월급이 300만 원이었는데 61세에 250만 원으로 줄었다면 보험료도 27만 원에서 22만 5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월급이 올라가면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이건 본인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건강보험공단 소득자료를 연계해서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그럼 소득이 있다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60세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했는데 그때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 300만 원 소득 기준으로 27만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2세에 퇴직했습니다. 이제 소득이 없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상실 신고를 하면 그 다음 달부터 기준 소득원액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 낮춰서 월 9만 원만 낼 수도 있고 아예 임의계속가입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다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60세에 퇴직해서 소득이 없어서 100만 원 기준으로 월 9만 원씩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3세에 다시 취업했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취득 신고를 하면 그 다음 달부터 20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자동 산정됩니다. 월 18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득 없으면 본인이 금액 선택월 9만 원 55만 5,300원 소득 있으면 소득의 9% 자동 산정 본인 전액 부담 소득 변동 보험료 자동 변동.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보험료를 내면 연금액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내는 돈에 비해서 받는 돈이 많아야 할 텐데 그게 계산이 되나요? 임의계속 가입을 하면 보험료를 내야 하고 그만큼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럼 얼마나 올라갈까요? 이걸 알아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소득이 없어서 월 9만 원씩 1년 동안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년이면 총 108만 원을 낸 겁니다. 국민연금 연금액 산정 방식에 따르면 이 경우 연금액은 월 약 2만 원 정도 증가합니다. 1년에 108만 원 냈는데 연금이 월 2만 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1년에 24만 원을 더 받는 거니까 4년 반 정도 받으면 낸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5년째부터는 계속 이득입니다. 그럼 5년 동안 계속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월 9만 원씩 5년이면 총 540만 원을 내는 겁니다. 이 경우 연금액은 월 약 10만 원 정도 증가합니다. 1년에 120만 원을 더 받으니까 4년 반 정도 받으면 원금 회수입니다. 그 이후로는 평생 월 10만 원씩 더 받는 겁니다. 이게 월 9만 원 기준입니다. 그럼 보험료를 더 많이 내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월 27만 원씩 1년 동안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년이면 총 324만 원입니다. 이 경우 연금액은 월 약 6만 원 정도 증가합니다. 1년에 72만 원을 더 받으니까 4년 반 정도 받으면 원금 회수입니다. 월 27만 원씩 5년 동안 냈다면 총 1620만 원을 낸 겁니다. 이 경우 연금액은 월 약 30만 원 정도 증가합니다. 1년에 360만 원을 더 받으니까 4년 반 정도 받으면 원금 회수입니다. 여기서 패턴이 보입니다.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연금액도 많이 올라가지만 원금 회수 기간은 비슷합니다. 대략 4년에서 5년 정도면 낸 돈을 회수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이득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65세인데 임의계속 가입을 1년만 하고 연금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능합니다. 1년만 하셔도 됩니다. 월 9만 원씩 1년 내고 66세부터 연금 받으면 월 2만 원씩 더 받습니다. 4년 반이면 원금 회수니까 70세 반까지만 살아도 본전이고 그 이후로는 이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은 최대 몇 년까지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전까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은 만 65세에 연금을 받으니까
60세부터 65세 전까지 최대 5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1965년생은 만 63세에 연금을 받으니까 60세부터 63세 전까지 최대 3년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다르니까 본인의 수급 개시 연령까지만 임의계속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임의계속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임의계속 가입은 본인이 희망하는 한 계속할 수 있습니다.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67세, 68세까지도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70세, 80세까지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데 보험료를 계속 내면서 연금액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연기연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신청을 미루는 겁니다. 1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증가합니다.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으니까 5년 미루면 36%가 증가합니다.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36% 증가하는 겁니다. 반면에 임의계속 가입은 보험료를 내면서 연금액을 올리는 건데 1년에 약 5% 정도 증가합니다. 같은 1년인데 연기연금은 7.2% 증가, 임의계속 가입은 5% 증가입니다. 당연히 연기연금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서도 65세 이후에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려는 분들한테는 연기연금을 안내합니다. 보험료 내지 마시고 그냥 연금 신청을 미루세요. 그게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안내합니다. 그럼 임의계속 가입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60세부터 연금 받기 전까지 이 기간 동안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1969년생이라면 60세부터 65세 전까지 5년, 1965년생이라면 60세부터 63세 전까지 3년, 이 기간 동안 임의계속 가입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임의계속 가입 대신 연기연금을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월 9만원 1년이면 연금 월 2만원 증가, 월 9만원 5년이면 연금 월 10만원 증가, 월 27만원 1년이면 연금 월 6만원 증가, 월 27만원 5년이면 연금 월 30만원 증가, 원금 회수 기간 약 4년에서 5년. 65세 이후 임의계속 가입보다 연기연금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임의계속 가입이 무엇인지,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연금액은 얼마나 올라가는지 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임의계속 가입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임의계속 가입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9년 11개월 가입했어도 연금을 못 받습니다. 일시금으로만 받습니다. 그런데 60세까지 가입했는데 9년밖에 안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의계속 가입으로 1년만 더 채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 임의계속 가입을 해야 합니다. 월 9만원씩 1년만 내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하면 일시금만 받고 끝입니다. 두 번째, 가입 기간이 20년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하면 기초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정확히는 A값이라는 부분이 더 많이 반영됩니다. A값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의미하는데 이게 본인 연금액에 포함되는 비율이 20년 이상 가입하면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19년 가입한 사람과 20년 가입한 사람은 연금액 차이가 꽤 큽니다. 그래서 60세에 가입 기간이 18년이나 19년이라면 임의계속 가입으로 12년만 더 채워서 20년을 만드는 게 유리합니다. 세 번째, B값이 낮은 경우입니다. B값은 본인의 평균 소득오액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
본인이 평균적으로 얼마를 벌었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동안 가입했는데 처음에는 월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월 300만 원까지 올라갔다면 평균은 대략 20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이게 B값입니다. 그런데 이 B값이 낮으면 연금액도 낮습니다. 만약 B값이 150만 원 정도로 낮다면 임의계속 가입으로 보험료를 높게 내서 B값을 올리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월 27만 원씩 5년 동안 내면 B값이 올라가고 그만큼 연금액도 증가합니다. 반대로 B값이 이미 높다면 임의계속 가입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B값이 400만 원이 넘는다면 굳이 임의계속 가입으로 보험료를 더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인의 B값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면 됩니다. 제 B값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알려줍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에 들어가면 본인의 가입 기간, B값, 예상 연금액이 모두 나옵니다. 이걸 확인하고 나서 임의계속 가입을 할지 말지 결정하면 됩니다. 그럼 임의계속 가입을 안 하는 게 나은 경우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 이미 가입 기간이 충분히 긴 경우입니다. 30년, 35년 이상 가입했다면 굳이 더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연금액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B값이 이미 높은 경우입니다. B값이 400만 원 이상이라면 임의계속 가입으로 보험료를 더 내도 연금액 증가폭이 크지 않습니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데 무리해서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은 선택사항입니다. 본인이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번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원금 회수 기간이 약 45년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5년 이상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굳이 임의계속 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으로 가족이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는 1. 가입기간 10년 미만 10년 채우기 위해 필수. 2. 가입기간 20년 미만 20년 채우면 연금액 증가. 3. B값이 낮은 경우 B값 올리기 위해 유리. 4.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 노후 소득 증대. 임의계속 가입을 안 해도 되는 경우는 1. 가입 기간이 이미 30년 이상. 2. B값이 이미 400만 원 이상. 3.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4.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20년 이상이고 B값도 보통 수준이고 경제적으로도 월 9만 원 정도는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의계속 가입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60세부터 연금 받기 전까지 최대한 오래 하는 게 좋습니다. 5년 동안 월 9만 원씩만 내도 평생 월 1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4에서 5년이면 원금 회수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이득입니다. 그럼 임의계속 가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임의계속 가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임의계속 가입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직원이 신청서를 주고 작성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끝입니다. 두 번째, 전화 신청입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면 됩니다. 임의계속 가입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상담원이 전화상으로 신청을 접수해 줍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얼마로 할 건지 물어봅니다. 소득이 없으면 월 9만 원부터 55만 원 사이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자동으로 소득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전화 신청은
5분 정도면 끝납니다. 세 번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하고 전자민원 메뉴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안내대로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것도 5분 정도면 끝납니다. 신청하고 나면 언제부터 보험료를 내야 할까요? 신청한 달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5일에 신청했다면 2025년 1월분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보험료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매달 고지서가 집으로 우편이나 문자로 발송됩니다. 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은행에 가서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매달 자동으로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고지서 확인하고 납부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니까 편합니다. 자동이체는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나중에 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를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1개월 밀리면 독촉장이 옵니다. 2개월 밀리면 다시 독촉장이 옵니다. 3개월 연속으로 안 내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임의계속 가입 자격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보험료를 안 내도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인 가입 기간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보험료를 냈는데 3개월 연속으로 안 내서 자격이 상실됐다면 2년은 인정됩니다. 나중에 다시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이 상실됐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급은 안 됩니다. 자격 상실된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나중에 몰아서 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은 중간에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 중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임의계속 가입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럼 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50세 이상은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선납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었으니 당연히 50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5년치를 한꺼번에 미리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60세인데 65세까지 5년 동안 임의계속 가입을 할 계획이라면 지금 5년치를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월 9만 원 기준으로 5년이면 54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지금 한꺼번에 내면 앞으로 5년 동안 매달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 선납했다고 해서 5년치 가입 기간이 한꺼번에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매달 한 달씩 인정됩니다. 1월에 5년치를 선납했다면 1월에 한 개월, 2월에 한 개월, 이런 식으로 매달 한 달씩 쌓입니다. 선납의 장점은 매달 고지서 확인하고 납부하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에 내고 끝입니다. 단점은 나중에 보험료가 변동되면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 상하 한액이 조정됩니다. 2025년에 5년치를 선납했는데 2026년에 기준소득월액이 올라가면 그 차익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준소득월액이 내려가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납을 할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매달 납부하는 게 귀찮다면 선납하는 게 편합니다. 그럼 임의계속 가입 중에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족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2조에 따르면 가입 기간 중 사망하면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 기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니까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 기간 중에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청 방법은 지사 방문, 전화 신청 1355,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앱 보험료 납부 고지서로
매달 납부, 자동이체 신청 가능, 선납 가능 최대 5년. 주의사항 3개월 연속 미납 시 자격 상실. 중단은 언제든 가능. 소금 납부 불가. 유족연금, 장애연금 대상 포함.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과 연기연금 둘 중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지금까지 임의 계속 가입에 대해 모든 걸 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연기연금과의 비교입니다. 연기연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신청을 미루는 겁니다. 1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증가합니다.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으니까 5년 미루면 36%가 증가합니다.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36% 증가하는 겁니다. 반면에 임의 계속 가입은 보험료를 내면서 연금액을 올리는 겁니다. 1년에 약 5% 정도 증가합니다. 숫자만 보면 연기연금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7.2% 대 5%니까요. 그럼 임의 계속 가입은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두 제도는 사용 시기가 다릅니다. 임의 계속 가입은 60세부터 연금 받기 전까지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연기연금은 연금 받을 나이가 된 이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은 만 65세에 연금을 받습니다. 60세부터 65세 전까지는 임의 계속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신청을 미루면 연기연금이 됩니다. 즉 60세 65세는 임의 계속 가입 구간, 65세 이후는 연기연금 구간입니다. 그럼 두 제도를 함께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60세부터 65세까지 5년 동안 임의 계속 가입으로 보험료를 내서 연금액을 올립니다. 그리고 65세가 됐는데 연금 신청을 미루고 연기연금을 선택합니다. 70세까지 5년 동안 미루면 연금액이 36% 증가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으로 이미 올라간 연금액에서 36%가 더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도 임의 계속 가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65세 이후에는 연기연금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연금액이 월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선택지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임의 계속 가입으로 1년 동안 보험료를 냅니다. 월 27만 원씩 1년 동안 내면 총 324만 원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연금액이 약 5% 증가해서 월 105만 원이 됩니다. 두 번째, 연기연금으로 1년 동안 연금 신청을 미룹니다. 보험료는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러면 연금액이 7.2% 증가해서 월 107만 2천 원이 됩니다. 첫 번째는 324만 원을 내고 월 5만 원 증가, 두 번째는 0원을 내고 월 7만 2천 원 증가입니다. 당연히 두 번째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서도 65세 이후에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려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안내합니다. 보험료 내지 마시고 연금 신청을 미루세요. 연기연금이 더 유리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상담 매뉴얼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연기연금은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다른 소득이 있어도 됩니다. 예전에는 소득이 있으면 연기연금을 못했는데 2015년부터 제한이 풀렸습니다. 지금은 소득이 있어도 연기연금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연금 받을 나이가 됐는데 신청을 안 하면 연기연금이 됩니다. 단, 나중에 연금을 신청할 때 연기연금으로 신청합니다라고 해야 7.2% 증가가 적용됩니다. 그냥 안 받고 있다가 나중에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 못 받은 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2% 증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기연금 신청을 명확히 해야
7.2% 증가가 적용됩니다. 그럼 연기연금의 단점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첫째, 그 기간 동안 연금을 못 받습니다. 5년 미루면 5년 동안은 연금 수입이 0원입니다. 생활비가 필요한데 연금을 못 받으면 곤란합니다. 둘째, 오래 살아야 이득입니다. 5년 미뤄서 36% 증가했는데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몇 년 안 돼서 사망하면 손해입니다. 대략 10년 이상 받아야 원금 회수가 됩니다. 셋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5년 미루는 동안 건강이 나빠지면 연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연금은 경제적 여유가 있고 건강 상태가 좋고 오래 살 자신이 있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연기연금보다는 바로 받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0세 연금 수급 개시 전, 임의계속 가입 활용, 보험료 내고 연금액 증가 연약 5%, 가입기간 늘리기, 빚값 올리기 연금 수급 개시 후에는 연기연금 활용 보험료 안 내고 연금액 증가 연 7.2%, 최대 5년, 최대 36% 증가. 최적 전략 은 60세부터 연금 받기 전까지 임의계속 가입. 연금 받을 나이 도달 연기연금. 두 제도 병행 사용으로 연금액 극대화. 주의사항은 65세 이후 임의계속 가입은 비효율. 연기연금은 경제적 여유 필요, 건강상태 고려 필수. 그럼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69년생이라면 60세이고 가입기간 25년은 빚값 25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분은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부터 65세까지 5년 동안 임의계속 가입으로 월 27만 원씩 냅니다. 5년이면 총 1,620만 원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가입 기간이 30년이 되고 연금액이 약 30만 원 증가합니다. 65세 예상 연금액이 월 1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연기연금을 선택합니다. 70세까지 5년 동안 연금 신청을 미룹니다. 그러면 연금액이 36% 증가해서 월 204만 원이 됩니다. 70세부터 평생 월 204만 원을 받는 겁니다. 만약 임의계속 가입을 안 했다면 월 120만 원 정도였을 겁니다. 연기연금을 안 했다면 월 150만 원 정도였을 겁니다. 두 제도를 모두 활용해서 월 204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한 달에 84만 원 차이입니다. 1년이면 1,008만 원 차이입니다. 10년이면 1억 원 넘게 차이 납니다. 이게 임의계속 가입과 연기연금을 제대로 활용했을 때의 위력입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 제도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은 60세가 넘은 분들이 연금을 받기 전까지 본인이 원하면 계속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월 9만 원부터 55만 원까지 본인이 금액을 선택할 수 있고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9%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내면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월 9만 원씩 1년 내면 연금이 월 2만 원 증가하고 월 9만 원씩 5년 내면 연금이 월 10만 원 증가합니다. 원금 회수 기간은 약 4년에서 5년이고 그 이후로는 평생 이득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20년 미만이면 반드시 해야 하고 빚값이 낮으면 유리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화 1355,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신청한 달부터 바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급은 안 됩니다. 지금 62세인데 60세 때부터 못 낸 인연은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아는 게 중요합니다. 60세 딱 넘자마자 알고 신청하는 사람과 63세에 알고 신청하는 사람은 이미 3년 차이가 납니다. 그 3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65세 이후에는 임의계속 가입보다 연기연금이 훨씬 유리합니다. 연기연금은 보험료를 안 내고도 연 7.2%씩 증가합니다. 최대 5년 미루면 36% 증가합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60세부터 연금 받기 전까지 임의계속 가입으로 연금액을 올리고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연기연금으로 추가 증가시키는 겁니다. 두 제도를 모두 활용하면 연금액을 최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세요. 제 가입 기간이 몇 년인가요? 제 비값이 얼마인가요? 이미 계속 가입하면 연금액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이 세 가지만 물어보세요. 상담원이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미 계속 가입을 할지 말지 결정하세요. 내일 하지 마시고 오늘 하세요. 하루만 늦어도 그 하루는 영영 사라집니다. 소급이 안 되니까요. 60세가 안 되신 분들도 미리 알아두세요. 60세 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60세 되고 나서 알면 이미 늦습니다. 국민연금은 알면 더 받을 수 있고 모르면 손해보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아셨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제도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60세 넘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알게 되면 그분의 노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친척, 지인들에게 알려주세요.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혜택을 받으셨다면 다른 분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유 버튼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해두시면 앞으로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2026년에도 제도가 계속 바뀝니다.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슬기롭게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신 만큼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세요.